안녕하세요. 검신사랑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 신도시 2단계 초역세 피주고 매수 대 AA17 RC7 청약 기다리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왜 어려우냐면 지금은 이 투자의 시대입니다. 투자의 시대. 이게 옛날 같으면은 나는 이렇게 도박같이 이렇게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 땀 흘려서 일해서 버는 돈이 진짜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면. 근데 지금은 이 땀 흘려서 일해서 번 돈으로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 선진국에서는 투자를 못하면 부자가 못 됩니다. 벌써 102억 그 제일풍경채 1차도 보면은 이제 3년이 채 안 됐는데 벌써 피가 2억 넘게 붙어서 거의 3억 가까이, 2억에서 3억 정도 피가 붙었다고 합니다. 아직 입주도 안 했는데. 근데 이게 2억 3억 버는 것도 힘들지만 2억 3억 모으는 거는 10배 힘듭니다. 10배 더 힘들어요.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모으는 게, 그 금욕 생활을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액연봉자도 퇴직해가지고 이 극빈층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 내가 영원히 이렇게 고액연봉자로 살 줄 알고 다 써버리는 거예요. 스포츠카도 하나 사서 끌고 다니면 스포츠카 그 운영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스포츠카에 걸맞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거 월급 고액연봉자라도 다 나갑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게 이 벌기도 어렵지만, 이렇게 고액을 2억 3억 이렇게 벌기도 어렵지만은 모으는 거는 10배 힘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또 투자를 잘하기는 더 힘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피라미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반 50% 밑에 평균 이하 사는 분들은 이게 50%가 이게 10%도 안 됩니다. 이게 10% 전체 자산을 100으로 했을 때 이 50%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80%가 넘는답니다. 80%. 전체 우리나라 자산 100으로 잡았을 때 이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80%가 넘어요. 그러면 나머지 40%가 여기 10%고요. 40%가 갖고 있는 재산이 한 15% 된다고 쳐요. 그러면 50%가 하위 50%가 갖고 있는 게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5%. 그러니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게 빈부격차가. 이게 저도 이걸 몰랐었는데 그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랐는데 대한민국 10%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84%인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마 더 많아졌을 겁니다. 왜냐? 이 부동산 가격이 막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뭐 건축비, 공사비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올라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84% 넘을 거예요, 지금은. 왜냐? 부자들은 부동산, 주식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치가 오르고 돈 가치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땀 흘려서 돈 버는 이런 사람들은 계속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월급도 연봉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막 2배, 3배 오른다고 쳐요. 그럼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게 월급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부동산, 주식, 이런 거는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원리가. 분양가도 계속 오르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그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이기 때문에 투자를 잘해야 부자가 됩니다. 미국 같은 데도 보면 공장 같은 데 보면은 공장에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불법 체류자, 외국인 불법 체류자 이런 사람들이 여기 다닌답니다. 미국 그 시민들은 노숙자 이런 사람들이 공장 다닌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공장에 가보면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은 이 공장 문 닫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공항도 보면은 하루에 매일 수백 명씩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이 취업 비자로. 그래서 이 외국인들 없으면은 공장 문 닫아야 된다고 합니다. 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공장 다녀가지고는 이 중산층 이상으로 못 올라갑니다. 중산층도 못 올라가고 그냥 극빈층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공부하는 거고, 여러분도 관심을 갖는 거죠. 부동산, 주식 이런 거. 근데 주식은 부동산보다 더 어려운 게, 이 주식은 100명이 하면은 돈 버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잃습니다. 그래서 힘들죠. 근데 부동산을 사갖고 갖고 있으면은 이게 떨어졌다 올랐다 해도 결국에는 그냥 집 하나 사가지고 살고 있으면 결국은 오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식보다는 안전하죠. 주식은 잘못 사면은 종합지수까지서는 계속 오르는데 내 주식은 떨어지다가 창창 폐지당하는 경우도 많죠. 휴지 조각 되는 거죠. 투자금이. 그래서 위험한데 이 부동산은 주식에 비해서는 훨씬 안정적입니다. 저도 이제 부동산 공부한 지는 이제 3년 차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게 많이 알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부키입니다. 이 제부키라는 분이 좋은 글 많이 올려주시는데요. 이 네이버에 블로그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검신연구소 카페에 인천 3사남님께서 이런 댓글을 다셨네요. 전매 제한 풀릴 단지를 살지 아니면 다음 대박 청약을 기다릴지요. 제가 보기에는 곧 전매 제한이 풀릴 단지는 검신 2단계 102억 신검단 중앙역 초역세권 제일풍경채 1차 힐스테이트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찍어서 올려주셨는데, 여기 인천 삼사남님, 이미 분양한 단지들 전매 제한 풀리면 분양권을 사야 할지 AA17, RC7을 기다려야 할지 고민이네요. 유유.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제풍 1차, 지금 피가 2억 정도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검신 대장 아파트들이 이제 국평이 8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풍 1차 분양가를 피주고 매수하더라도 8억보다는 싼 가격입니다. 대략 7억 정도 나오거든요. 과거 더 싼 분양가에 청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피를 주고 사더라도 101역 아라역 초역세권 아파트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분양할 AA17이나 RC7 경우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세 대비 착한 분양가로 나오겠지만 아무리 싸도 6억이고 7억 이상은 예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욱 결정적인 건 너무 높은 경쟁률로 인해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매우 낮다는 거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 제풍 1차 시세가 이 정도인 이유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공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싼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변 다른 아파트들이 입주할 때마다 시세를 이끄는 단지가 제풍 1차가 될 것입니다. 제일 싸게 분양하고 먼저 들어온 아파트인데 매매가는 가장 비싼 거죠. 2, 3년 뒤에나 나올 대장짜리 청약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지금 당장 분양권을 피주고 사는 게 맞는 건지 고민하실 겁니다. 수십 대 1,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을 자신이 없고
지금 자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은 분양권 매수가 훨씬 더 좋은 선택지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검단 신도시 2단계 초역세 피주고 매수대 AA17 RC7 청약 기다리기 하고 링크도 달아주셨습니다. 이 링크는 이 제부키라는 분이 운영하는 요 블로그 주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02역이고요. 여기가 검단 신도시 102역이고요. 여기가 제일풍경채 1차입니다. 그래서 초역세고요. 역 바로 앞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여기는 우미린 크레스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역세권 돼가지고 검단 신도시 102역 대장이다. 그래서 제일풍경채, 그 다음에 우미린, 힐스테이트, 그래서 제우스라고 이름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나시는 분들은 이 블로그에 한번 들어가서 자세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를 공부하잖아요. 투자를 공부하다 보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1주택이었어요. 1주택은 당첨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무주택 위주로 청약을 받기 때문에 1주택은 가능성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래서 10년 내내 청약을 했는데 당첨이 안 된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 부동산 카페 돌아다니다 보면. 근데 공부를 왜 했냐?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1주택이거든요. 근데 2년 전에 2022년도에 22년 4월 달인가? 예? 그 1년 동안 여기 나오는 제일풍경채 1차보다 경쟁률이 높은 그 옆에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를 한 번에 붙어버렸어요. 1주택인데. 그거 어떻게 붙었냐? 공부를 하니까 붙은 거예요. 공부 안 했으면 못 붙었어요. 100%. 어떻게 공부를 했냐? 이 부동산 공부를 하고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특이사항에 소형 저가주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소형 저가주택은 이게 1억원 미만, 공시지가 1억원 미만의 집이고 1억원 미만의 집이고 그 실평수가 18평 이하 되는 그 건물은 소형 저가주택으로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서울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천에 1억 이하이고 18평 이하면 소형 저가주택에 속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84형 이하는 공공분양입니다. 공공분양은 1주택자는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84 이상은 대형평수죠. 84 이상은 이 일반 분양이에요. 일반 분양은 이 소형 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쳐집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으로 지원해서 당첨이 된 거지 1주택으로 했으면은 당첨이 안 돼요. 이거 전국에서 경쟁률 2위였답니다. 2022년에.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아파트를 어떻게 붙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주택으로 지원했으니까 된 거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럼 공부는 부동산 책 같은 거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 책을 사서 보면 돈도 들고 계속 보다 보면 어디 싸놓을 데도 없습니다. 근데 도서관에는 다 공짜예요. 그래서 도서관을 가서 보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돈도 안 들고 이 여러 사람이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은 자랑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을 쓰더라고요. 책을 써서 나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모든 노하우를 다 공개합니다. 왜냐, 내 이름으로 된 책이 나왔는데 이게 내 자손 대대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노하우를 다 공개해요. 이게 책의 마법입니다. 그래서 뭐 읽어보면은 솔직히 도서관에서 한 10권 빌려보잖아요. 그럼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책은
한두 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 책을 내가 왜 읽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계속 읽다 보면은 이 한두 권이 계속 쌓여서 나의 지식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루에 몇천 번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죠. 근데 이 현명한 책을 계속 읽다 보면은 이 하루에 몇천 번 하는 선택이 점점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목표가 여기인데 자꾸 선택을 잘못해서 3000% 빠졌다가 이렇게 막 지그재그로 이렇게 가는데 선택을 잘하면 이렇게 직선으로 단거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다만 전매 제한과 양도세는 별개니 정상 가격 나오려면 2년 보유, 비과세, 준공 후 2년 후 어느 정도 시세 가격들이 형성되겠네요. 그렇죠. 정상 거래 하셔야 합니다. 다운 거래 조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금 내야겠네요. 피 값은 현금으로, 사실 돈 있음. 피 주고 사는 게 현명합니다. 사실 돈 있으면 피 주고 사는 게 현명합니다. 내가 원하는 동호수 가져갈 수 있음. 피를 주는 거를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됨. 그냥 신축 아파트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해야 합니다. 지금 구입해도 3억은 먹는데 청약 기다리다가 안 되면 어쩔, 더 오르면 눈물로 매입할 건가요? 길이고 100대1 경쟁으로 당첨된 분들 겁니다. 아까운 게 아니고 너무 고마운 거죠. 시간, 노력, 돈 환산, 매도하는 것 자체가. 청무피사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그리고 다운 거래든 정상 거래든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거 하시면 됩니다. 절대 안 되는 없는 겁니다. 저라면 초피 선택할 듯 합니다. 이유는 미래 값어치겠죠. 전 2단계를 더 높게 봤는데 알아보시고 미래 값어치가 높은 쪽을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 풍경채 피가 2억 많이 넘는 걸로 아는데 이것도 한 더 확인해 보세요. 제풍 생각보다 피 안 넘네요. 사야죠 그냥. 제풍 1차 피가 2억 밖에 안 하나요? 2억이라고 해도 7억이 안 되는데 백일역 쪽 3, 4년차 시세가 8억인데 제풍 1차 피가 2억이면 엄청 싼 것 같습니다. 어차피 RC7, AA17 분양가 6억에서 6억 5천 사이 되지 않을까요? 청약 점수 낮으시면 피 2억 주고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손피가 2억이라는 거고 실제 피는 부대 비용, 옵션, 중도금이자 등등 7, 8천 더해야죠. 거의 피 3억이라는 소리. 많이 배웁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력이 된다면 피 주고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영끌에도 매수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면 청약 기다리는 게 맞고 1년 이상 66% 손피 계산표. 저는 지금 부동산 공부한 지 3년 차인데요. 직장 다니면서 이게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라 책으로만 봐가지고 상식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거 손피 계산표 뭐 이런 거 이거 봐도 저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확대해서 보면은 중개수수료, 인적공제, 양도세율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봐도 잘 모르겠어요. 뭔 소리인지. 나중에 이제 부동산 가면 이런 거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가 100인데 손피는 뭐 400만 원일 때 어떻고 뭐 이렇게 쭉 나온 건데 이거 볼 줄 모릅니다. 아직 창피하지만. 근데 모르는 걸 아는 체 할 수도 없고 그냥 모르는 거 모르는다고 해야죠. 손피가 2억이라 매수자분은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뜻.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 보면은 검단 신도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인천 1호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관통이요. 101역, 102역, 103역 있는데
요 저 역세권이 역에서 반경 500m 안에 있는 걸 역세권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대장 아파트가 있습니다. 백이역도 마찬가지요. 요 500m 안에 들어있는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입니다. 백삼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역세권이 최고입니다. 무조건 역세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데 멀리 떨어진 아파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미분양 납니다. 미분양이 나는데 이 저 미분양이 검단 신도시도 많이 났어요. 났는데 이게 몇 달 만에 다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분양 난 아파트가 없을 겁니다 아마 검단 신도시는. 그럼 이 미분양 됐던 아파트들은 싸야 되는데 미분양이 딱 소진되자마자부터 피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피값이 점점 올라가요 이게. 그래서 검단 신도시는 지금 자리가 안 좋아서 미분양이 되건 말건 다 나가요. 어차피 다 나가요. 그럼 여기 이때 살까 말까 했던 사람들이 에이 이거 너무 자리가 안 좋아 그리고 안 샀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한 달 있다 보니까 다 나왔어요. 그래도 한 달 있다 보니까 피가 벌써 5천이 붙었어요. 그럼 이제 후회하는 거죠 여기. 아 이거 잠깐 몇 달 동안 한두 달 동안 5천 벌 수 있었는데 놓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부동산 투자는 이거 아는 게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부동산만 아는 만큼 벌고 모르면 못 버냐? 그게 아니에요. 이 우리나라 그 투자 시장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보면은 주식이 있습니다. 투자라는 걸 보면은 주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것밖에 몰라요. 뭐 이제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은 금융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채권이 있다는 걸 압니다. 채권은 회사채, 국채가 있는데 국채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은 돈을 다 돌려받고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은 국채가 있고 회사채가 있는데 회사채 조그만 회사 채권을 샀다가 이 회사가 부도나면 휴지 조각 됩니다. 채권도 위험해요. 그래서 대형 회사, 안정적인 대형 회사 아니면 국채를 사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저도 채권은 공부만 했지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채권 ETF 이런 것도 있고 요즘에는 좋은 투자 방식이 많더라고요. 주식도 보면은 ETF라고 있어요. ETF는 뭐냐? 펀드를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주식처럼. 그래서 이건 부도가 없어요. 부도나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 펀드가 한 종목만 삽니까? 막 수백 종목을 사는데 거기서 한두 종목 부도나봐야 그 펀드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펀드를 사고 파는 거라 이 수수료도 적고 거래세도 적습니다. 그리고 부도날 염려도 없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공부, 주식 공부, 채권 이런 투자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 안 되고 그냥 대충 살다 말 거면은 공부 안 해도 되지만 나는 지금은 비록 가난하지만 나이 먹어서 늙어서는 나는 이렇게 지금같이 가난하게 살기 싫다. 부자로 살고 싶다 그러면 최대한 빠를수록 좋습니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투자라는 게 채권, 주식, 부동산만 있냐? 그게 아니에요. 이 투자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제가 모르는 것까지 따지면은 막 무궁무진합니다. 그래 보면은 요즘에 제 회사에 다른 부서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보면 옛날 돈을 많이 모집했더라고요. 근데 옛날 돈이 이것도 투자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뭐 그림 투자하는 사람 있고 뭐 돈 투자하는 사람 있고 우표 투자 수집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다 일종의 투자거든요. 금을 매수하는 분도 있고 금값 지금 사상 최고지 않습니까? 유가를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가를 어디 집에 창고에 기름을 사서 모아놓습니까? 그럼 창고비 유지비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유가 기름 펀드를 사는 거죠. 그럼 펀드가 이 유가가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리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라는 거는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옛날 돈 저 10원짜리 1970년도 짜리 10원짜리가 지금 1000원이 넘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몇 배 오른 거예요? 100배가 넘게 오른 거죠. 10원짜리인데 1000원을 넘게 받는답니다. 근데 이거를 한두 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수집하는 분들은 몇만 개씩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 무슨 항아리나 뭐 도자기나 이런 데에 보관하더라고요. 몇만 개씩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저 노후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저 지폐, 옛날 지폐 한 장에 막 몇 천만 원 1억 가는 거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안 팔면은 돈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상품 가격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옛날 돈도 계속 올라요. 그래서 이 투자라는 거는 그냥 주식하고 부동산만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를 때까지 손해 안 나는 수준에 오를 때까지는 공부하고 저 투자 금액을 너무 크게 늘리면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오를 때까지는 고액으로 하면은 안 되고요. 조금 학원비 정도로 갖고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